안녕하세요. 법무부 대류가주의 김서영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초등학교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고 27억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건물 안에 방과 후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사 150여 명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원인이 교사가 버린 담배 꽁초라는 수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실화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전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화재 원인이 담배꽁초여야 하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발화 장소에서 흡연을 했어야 하는 거죠. 항소심에서 가장 집중했던 게 이 두 가지 사실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대검찰청 화재 감정 결과 통보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313조의 감정서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요. 그 당시에 대표 변호사이셨던 정성태 변호사님과 같이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의 화재 감정서는 일반적인 감정서가 아니라 단순한 수사보고서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결국 화재 원인 특정의 직접 근거인 수사기관 감정서의 증거 능력을 전면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사실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DNA 분석 같은 과학수사 결과는 절대적인 증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재 감정도 과학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그 감정 결과는 당사자나 법원 모두 특별히 증거 능력에 의문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저희 대류가주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의 피조사자 신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기소가 되어서 공판이 개시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 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공방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 제도 자체가 법원이 잘 알 수 없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313조 3항에서 감정 결과를 기재한 서류, 즉 감정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검찰청 감정 결과 통보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조항의 규정 취지나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고려하면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감정서는 형사재판의 당사자들로부터 독립한 그리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가 작성한 감정서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대검찰청 화재 감정서를 작성한 사람은 과학수사부 화재수사팀 소속의 수사관이었어요.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형사소송법 313조의 감정서랑 같게 볼 수가 없고, 수사 결과나 경위를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그냥 수사 보고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수사 보고서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부 의견이라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대검찰청 화재 감정서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과학수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DNA 분석이죠. 비교적 오래전부터 했던 지문이나 혈흔, 족적 감정도 과학수사의 영역이죠.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은 아마도 범인의 마스크에서 검출된 DNA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적, 실험적 분석의 결과는 분석 주체에 따라서 결과가 절대로 달라지지 않죠. 문제는 과학수사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감식 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심리 분석이나 진술 분석,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화재 원인의 특정까지도 과학수사 결과나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DNA 분석같이 절대적인 증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심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본 화재 감정 결과 통보서를 작성한 사람은 대검찰청 화재감식팀 소속의 전문 수사관이었는데, 화재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또 수사 기록을
전부 다 본 후에 피고인의 흡연이라는 수사 진행 방향을 다 알고 부실한 현장 조사서와 화재 관련 이론에 근거해서 바라원이 담배 꽁초라고 추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수사 주체의 의견이 유죄 증거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된 것이죠. 과학수사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DNA 같은 절대적인 분석 결과와 감정 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분야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재 원인을 담배꽁초로 단정한 대검찰청 감정 결과를 탄핵하고 또 저희 측이 신청한 국가수 화재 분석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 연소공학, 소방학, 재연공학 논문을 찾아보고 미소화된 담뱃불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미소화원 착화 관련해서 그 당시까지 발표된 논문은 다 찾아본 것 같아요. 발화원에 따른 훈소의 특징이나 시간, 연기의 방향까지도 공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검찰청 감정 결과 상당 부분이 화재 관련 이론을 인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판단하고 반박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꼭 필요했습니다. 의료나 제약, 바이오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소송 수행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법정 구속으로 미결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저희가 제시하는 대로 믿고 따라주셨는데 아무래도 피고인은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까 본인보다는 아내나 이제 사춘기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교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도 잃고 또 수십억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수사 기록을 보다가 피고인의 초등학생 제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을 보게 됐어요. 피고인이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자기 자신에게 잘 해주셨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고 교단으로 꼭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의지를 더 다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억울함을 풀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법률가로서도 이 사건 통해서 관행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쓰여왔던 수사기관 감정서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에 대해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짊어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류가주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